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 정확히는 한 여름 정도 해서 FTX가 재가동될 것, 아마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요. 최신 기사들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외신에서, 구글에서 그 코인 관련 광고를 허용하는 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런 또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내년 정확히는 1월 29일부터 광고주는 제품 및 서비스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구글의 인증을 받으면 광고가 가능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사실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크립토, 핀테크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독 2018년도에 구글에서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그냥 광고를 크립토, 코인, 블록체인,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곤혹을 치렀는데요.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지금 조금씩 살리고 있다. 직접적으로 코인을 매매하세요. 이런 거 아니면 괜찮다. 그리고 NFT 기반 게임도 괜찮은데요. 좀 대의적으로 살펴보시면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어디 그 유명한 전통 금융사에서 ETF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스케일도 여러 가지 광고를 하려면 이 구글의 소위 말하는 광고를 이 정책을 푸는 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ETF에 대한 불씨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10억 테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1조 3천억 원이 또 한 번 발행됩니다. 재고가 또 보충됐다. 이거 지금 그 이제 그 CEO는 아직 승인은 했는데 이거 재고야라고 하지만 우린 알죠. 이게 또 한 번의 어떤 연료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큰 뉴스가 하나 떴었죠.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 이제 석유 회사죠. 일본에 있는 SBI, 여기는 이제 일본의 금융회사입니다. 둘이서 회사를 차렸답니다. 그 SBI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SBI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번 협업 프로에서 디지털 자산에 이제 공동 투자도 검토할 예정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만을 투자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다.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는 토큰화 실물 자산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토큰화된 석유 자산. 글쎄요, 그 우리가 맨날 들었던 블록체인만 혁신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다. 제가 볼 때 그런 류의 발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람코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위 기업입니다. 거의 탑5 안에 항상 이름을 올렸던 엄청나게 큰 회사고요. SBI는 혹시 아실까요? 일본의 금융 기업인데 특히 어떤 코인과 관련이 깊다? 리플이라는 회사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바로 SBI입니다. 근데 지금은 토크나 실물 자산, 석유만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예측 아닌 예측을 하자면 이거 나중에 제가 장담합니다. 말 바뀔 겁니다. 지금 하다못해 석유나 부동산을 토큰화해도 그 토큰화된 자산이 단일 길이 망이 필요하죠. 그 망이 레이어 1, 레이어 2입니다. 그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나중에 분명히 쓰이고요. 어쨌든 토큰화된 그 이제 매개체도 운반을 할 수 있는 그 토큰도 필요하겠죠. 그게 코인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지켜보시죠. 자, 리플이라고 하는 것과 큰 이제 그 파트너십을 예전부터 맺었던 것이 SBI다. 이제 보시면요. SBI 리플 아시아라는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된지 아십니까? 2016년 5월입니다. 이때 대부분 비트코인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더리움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SBI의 지분이 60%,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 지분이 40%입니다. 사실상 거의 같은 운명체다라고 볼 만큼 리플이라는 회사와 친한 회사가 바로 SBI입니다. 정확히는 리플의 아시아 전진 기지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SBI와 아람코라고 하는 두 회사가 합작 회사를 차렸다.
저는 이게 리플의 중동 기지가 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은 또요. 이전에 이게 이제 2016년 9월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뭐 리플은커녕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모르던 시절에 스탠다드 차터드는 일찍이 리플에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했었죠. 자,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 있죠. 조디아라고 하는 코인 수탁하는 기업이고요. 리플이 최근에 메타코라고 하는 또 코인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와 리플은요, 사실상 자웅동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가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을 상대로 코인을 사고 팔고 보관하고 이자 주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주요 지역의 라이센스 이미 획득을 완료했었죠. 올해 하락장에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무슨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게 바로 스탠다드 차터드입니다. 자, 리플이 언제 설립된지 아십니까? 무려 2012년에 리플이 설립됐습니다. 이제 뭐 소위 연도 순으로 하면요. 이더리움보다 더 먼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대중에 알려진 게 뭐 사실 2017년인데요. 자, 그때부터 이미 15년, 뭐 20년 뒤를 보고 설계된 회사가 뭐다? 리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또 독일의 중앙은행에서 7월 보고서에 분산 원장 인프라 섹션에서 리플을 언급합니다. 정확히는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 된 리플렛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용성을 인정합니다. 아, 이거 국경 간 결제했으면 좋겠네. 하지만 XRP를 사용하는 솔루션이 아직은 뭐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땐 뭐 이미 짜고 치는 뭐 그런 거죠. 자, 특별한 믿음과 근데 확신이 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코인이 뭡니까? XRP입니다. 좋은 거 맞는데요. 이거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거의 한 25년 4분기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소위 고인물 투자자들도 많이 어려움을 줬던 코인이 바로 XRP다. 뭐 최근에 이제 가격 조금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24시간 CME 이게 이제 선물 거래소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10%가 감소했었다. 또 갤럭시 디지털 추정 주소가 2시간 전에 제미니에서 이더리움을 출금했다. 이거는 지금 누군가 이더리움을 2,600개 샀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기사는 이제 핵심은 이거죠. 무리한 빚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다 청산당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것을 건강한 조정이다. 과열된 시장이 조금 진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요. 보면 누군가는 여전히 지금 사고 있고요. 누군가는 또 매섭게 팔고 있습니다. 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곧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11일 날 사실 뭐 생각보다는 뭐 깜짝 조정이 왔었죠. 근데 그때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뮤터블 X. 저는 뭐 이미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뭐 무섭게 올랐죠. 근데 이 조정장에서도 아발란체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뮤터블 X 같은 코인이 급등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승장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승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조정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미래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뭐 예측을 하는 게 맞춰버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저의 플랜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플랜 B는 뭐냐? 뭐 5%, 뭐 10% 미만이지만 여기서 이게 이제 상승의 끝이고 지금부터 계속 하락 전환한다면 자, 이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투자 원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무리한 영끌과 비투하면 안 되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 위주로 투자합니다. 단기로 보든 중장기로 보든
이게 설사 내가 조금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하락을 경험을 해도 그냥 강제로 가져갈 수 있죠. 이거 뭐 오래 기다리면 다시 오릅니다. 자, 세 번째.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었던 그 코인들, 지금 이 시장,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집했던 물량은 그냥 성탄절 전후로 그냥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게 뭐 1월 8일, 뭐 그때까지 또 오르죠. 제가 여전히 뭐 90 몇 프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요. 자, 폭락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크게 기회가 왔을 때 배팅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탐욕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을 그냥 시스템화 시키시면 실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좀 훈련된 투자자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탄절 전후로 그냥 다 팔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산 뭐 이런 자신만의 원칙 아니면 뭐 가격이 얼마가 오면 팔겠다. 이제 그 날짜나 어떤 가격대를 통해서 그 좀 계획을 그냥 뭐 감정을 배제하고 매수 매도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아발란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도치코인을 제치고 시총 9위를 차지했고요. 뭐 주간 상승률 뭐 79%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아무래도 JP 모건 그 자산 토크나 테스트에 활용이 됐었던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잘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게임 쪽에서요. 아발란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 훌륭한 플랫폼은 맞죠. 근데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싸게 살려면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가요, 12월 들어서 코인베이스의 주식과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 보유량을 생각보다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팔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돈나머니 캐슬우드는요, 장기 보유도 하지만요, 이런 단타 매매, 이게 이제 스윙 트레이드라고도 합니다. 스윙 트레이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기회, 확률 높은 기회가 왔을 때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요. 자, 아크에서 사면 단기 저점, 아크에서 팔면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 고점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 떨어지면 살 겁니다. 자, 이더리움 스윙 매매하는 고래가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지금 이더리움 조금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었죠. 조정 장세에서 이더리움을 한 뭐, 우리 돈 50억 정도를 샀었다. 지난 이 지금 스윙 고래라고 하는 이더리움 고래가 11월 달에 스윙 매매로 4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지난 11일, 그 얼마 전 그 조정장에서 이더리움을 50억을 샀다더라. 지금 보니까요, 매수와 매도 지금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진다?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높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보면 재밌습니다. 그 올해 3월 달 비트코인이 6.3%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 큰 낙폭이랍니다. 8월 달에 7.2%. 이게 올해 있었던 가장 큰 낙폭이 7%. 자, 그리고 이제 12월 11일이었죠. 이때 한 6% 떨어졌는데요.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하락폭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긴즉슨 하락장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풀이가 됩니다. 이제 찐 바닥을 다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 단기 조정, 사실 저는 조금 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액 매입을 했었는데,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거겠죠.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실 FTX입니다. 최근 12월 4일 날 FTX 알라미다에서 이게 우리 돈 300억 넘는 돈을 암호화폐, 지금 코인을 자산을 매도했다? 아니네요. 자산을 이전했다. FTX에서 311억을 자산 이전시켜서 구조 개편안을 제출했다. 뭐 1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뭐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도치코인을 뭐 19개 코인을 311억 원의 자산을 이전했다. 자, 이전했습니다. 이 차를 어디로 했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 다양한 거래소로 지금 코인을 보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59개의 가상자산 코인에
총 거의 한 8천억에 가까운 지금 코인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자,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자산을 팔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매도가 아니라 지금 이전했다, 이체했다라는 말만 있죠. 자, 이전에 보도자료 엄청 뿌리면서 뭐 일주일에 1,000억에서 2천억, 뭐 허가를 득하면 2천억, 일주일에 팔 수 있어. 코인 매도 쏟아질 거야 라고 공포를 조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다더라. 뭔가 좀 속은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더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영문 기사 가보니까요. mov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transf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asset, 이거 지금 코인입니다. 코인을 코인 자산, 크립토 자산을 이체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체는 그냥 옮기는 거고요. 매도는 판 거죠. 이거 엄연히 다릅니다. 판매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매도란 말이 지금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한글 번역기 돌린 겁니다. 지난 4일 동안 FTX 알라메다에 연결된 지갑이 311억 원, 이 디지털 코인을요, 그 이제 상위 메이저 코인 거래소로 이동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10월 24일부터 거의 8천억 가까운 코인 59개의 암호화폐 토큰을 지금 이체입니다. 이거 판 게 아니죠. 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여기 뭐 제 이름 모르는 코인들도 있고요. 뭐 펀디엑스, 리저브 라이츠, 도치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엄청난 59개가 있죠. 자, 이러한 자산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갤럭시 디지털의 OTC와 같은 대형 거래소로 옮겼다. 자, OTC가 뭡니까? 장외 거래죠. 장외 거래에서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10월 24일 계속 이체했다, 재분배했다, 이동했다. 팔았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은 뭐냐? 실은 이게 왜 이뤄졌냐? 지난 3월, 올해 3월부터 이제 채권단에 돈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FTX와 알라메다가 투자자를 위해서 자산 회수를 시작합니다. 올해 3월 달부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서 FTX에서 1억 4,5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 2천억 원인데요. 이게 지금 뭘로 갖고 있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소로 옮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절반이고 USDC가 절반이죠. 자, 이 엄청난 2천억이란 돈을 주요 거래소, 왜 FTX는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옮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한 이 FTX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미 갚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3월이 어떤 때였는지 기억나십니까? 3월부터 자산 회수를 명받았는데요. 3월은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때 코인도 많이, 안 그래도 하락장인데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FTX가 뭘 했다? 2천억 원을 이 지금 거래소에 입금을 시켰다. 이 코인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시킨 거죠. 이걸로 뭐 있을까요? 주요 알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정황이 제 눈에는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저가에 주요 알트코인을 매집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월부터 뭐 특히 이제 6월 달에 그 블랙락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서부터 이 하반기 쭉 지금 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자, 이걸로 뭐 했다? 상승한 알트코인으로 주요 거래소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계좌 이체를 시킨 겁니다. 빚을 갚은 거예요. 이게 지금 빚을 갚은 행위입니다. 자, 이게 뭐 311억이 뭐 거래소로 이동을 했었고요. 총 59개의, 이게 지금 다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있었습니까? 이더리움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없어요. 이게 알트코인 사서 그것을 불려서 뭐 했다? 코인을 그 이제 그 채권자에게 갚았다. 자, 언론에서 이랬잖아요. 일주일에 1,000억씩 팔 거야. 2,000억씩 코인 매도할 거야. 공포를 조성해놓고 지난 3월 달에 알트코인 대량 매집에서 큰 수익을 봅니다. 자, 그걸로 뭐 했다? 채권자의 그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 OTC 그 장외 거래구죠.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떤 그 기관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그냥 이체시킨 거예요. 왜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불려서 빚을 갚았다.
이건 뭐 FTX도 좋고 채권다도 좋은 최고의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누구의 피눈물입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이전시켰다는 이 팩트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비싸게 샀는데 뭐 FTX 파산되니까 휴지 쪽을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반 투자자들 돈 못 받았습니다. 근데 채권단에게 돈을 불려서 비싸게 해서 지금도 계속 잘 긁고 있네요. 지난 11월 9일 기사죠. FTX 인수 3파전, 내년 재출범 가능성. 새 거래소 나오면 고객 그 피눈물 흘렸던 분 뭐 일부 내가 돌려줄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이죠. 게리 겐슬러 얼마 전에 나와서 FTX 뭐 합법적이라면 재시작 가능할 것 같은데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블랙락 시타델, 테라루나 예전에 뭐 당연히 본인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자, 블랙락의 회장 2018년에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다. 혹평을 했었습니다. 자, 2022년 5월달 테라루나 공매도 의혹을 받았죠. 뭐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뭐 들어갈 수 없죠. 현재까지도 이게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잘 속지 않고요. 자, 일반 투자자들의 피눈물. 자, 이게 누군가의 부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예측을 한번 해본다. 이게 뭐 미래 어느 시점인지 모릅니다. 또 한번 일반인들 고점에 코인 매수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지독한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자, 결론은요. 뭐 이게 아무런 뭐 이렇게 저는 끝을 맺고 싶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그 친구들 이용하면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큰 시장 방향성, 결에 맞는 투자를 하자. 유동성이 축소되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긴축 정책, 고금리 하에서는 제 아무리 나는 실력자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돈을 다시 살포할 뭐 특히 내년 24년도 전 세계 70개국에서 선거를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다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면 된다. 뭐 너무나 쉬운 말인데요. 공포 매수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두려움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지식과 확신이 있는데 현금이 있는 사람만 공포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환희 매도는 뭡니까? 탐욕을 절제한다는 거죠. 이걸 뭐 조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 남들보다 우량 코인을 한 박자 일찍 사면 됩니다. 두 번째, 남들보다 우량 코인 한 박자 일찍 탈출을 해야만 그게 내 돈입니다. 환희에 팔지 못하고 더더더 하다가 우리 못 팔았던 기억이 특히 있는 분들은 제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이 눈독 들여가면서 온갖 사건, 사태, 사고를 일으키면서까지 애쓰고 지금 뭐 ETF 이제는 뭐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애쓰고 있는 자산이 뭐다? 이게 다 코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FTX가 비트코인으로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알트코인 59종으로 8천억을 변제했습니다. 빚을요. 알트코인이 쓸모없을까요? 특히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죠. FTX는 이걸로 지금 돈을 계속 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정이 길면 길수록 알트코인의 상승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비트코인이 뭐 비틀비틀 되고 있는 거 매우 좋은 호재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큰 실수만 하지 않고 이걸 조금만 우리가 한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타임프레임만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저는 이거 누구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습관, 차라리 내가 이제 막 그 포모에서 매수할 것 같으면요. 그냥 손가락을 깨무십시오. 그럴 때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패닉셀 할 것 같다. 막 비투에서 비투는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막 패닉셀 할 때 그냥 손가락 깨무세요. 그걸 참으셔야 우리가 1년 반, 2년 뒤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